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설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과 축산과 농촌지덕과 기술지원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래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270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먼저 270쪽 중간부분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개수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부분 차세대 농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차세대 농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키오스크, 태블릿 PC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 및 농업인 편의 정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71쪽 상단 농촌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 돌봄방을 운영하여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88만원이며 사업 대상은 청통 화랑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271쪽 중간입니다. 농촌 인력중개사업 참여 농자극 근로자 단체 상해보험료를 국비예산 증액에 따라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 용역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법인 지정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재무건전설 직전 유효기간 동안의 거래 규모 등의 지정요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2,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긴급보수 유지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 용역비로 940만원 편성했습니다. GAP 인정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9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72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첨가부류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38조 2항에 도매시장 개설자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검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73쪽 중간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물류기기 표준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팔레트, 컨테이너 등 물류기기의 임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1억 9,084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당초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된 2억 1,3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74쪽 상단 로컬푸드 징배장 개설입니다. 당초 농산물 도매시장 일원인 조교동 838-6번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망정동 417-13번지 구기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 매입비 16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컬푸드 징배장 건축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물품 구매 및 숙박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용품 구입비는 235만원 감액 편성하고 숙박 체험비를 235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단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이게 지금 망정동 쪽으로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까? 계획입니까? 예,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 망정동 쪽이 과연 거기 로컬푸드 직매장 그쪽이 위치적으로 맞는지 그거를 좀 의심이 가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다른 일반 마트에서 파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상권에 지금 있는 마트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좀 있겠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에 남부동 그 한약재 전시관인가 뭐 그쪽 편에 앞에 거기에 뭐 하려고도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돈 16억 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쪽 편에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부지를 더 넓히면 위치상으로 그쪽 편에가 맞지 싶은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복잡한데 로컬푸드 망정동 그쪽에 지금 한다 하는 게 맞는지 위치적으로 제가 봐서는 남부동 쪽이 안 맞겠나 싶은 한데 거기에 그 해가 답변을 좀 한번 해주이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지역민들이 값싸게 쉽게 접근해서 사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뭐 여러 부지를 정말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지금 망정동 부지가 지금 인근 아파트 단지가 한 3,300세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로지 못이 있어서 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도 또 그 거리가 가깝고 좋고요. 인근에 또 원화공단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결국은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농가들이 제공하는 농산물들이 그 소비자한테 빨리 팔릴 수 있는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좀 더 안 낫겠나 싶은 내부적인 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조교동 처음에 하다가 지금 옮기게 되었는데요. 또 그쪽 부지가 또 국유지라서 또 매입이 좀 용이했고요. 그런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고려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로컬푸드라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꼭 지역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차량을 대기 싣고 또 지나가면서도 좀 살 수 있고 그런 편리성도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쪽은 뭐 더 복잡하고 지역 상권을 다른 쪽 마트하는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힘이 안 들어지겠나 싶어 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남부동 그쪽에는 남부동 사거리 쪽에는 거기에는 뭐 실질적으로 큰 마트도 없고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하고도 가깝고 이쪽 저쪽에서 가기도 쉽고 편리성을 그런 걸 봐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안 맞겠나 싶은 한데 그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이소. 제가 강력하게 그거는 제가 지금 제의를 한번 드리는데 이거는 돈을 들이고 이왕제 할 것 같으면 땅을 사더라도 그쪽 편에 사가지고 더 넓히는 게 맞지. 제가 봐서는 복잡한데 여기가 안 맞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단지 동부동에 인구가 밀집대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 딱 보면 안 돼요. 로컬푸드라 하는 거는
그러고 CS 이래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봐서 이게 무슨 CS 사업을 이래 함에 있어 가지고 무슨 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과연 맞는지 그거를 좀 고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이영호 의원은 예. 위치 가지고 또 질문을 했잖아, 그지? 예. 자, 위치가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부지 매입비가 16억 들잖아. 총 사업비가 46억 중에 예. 우리 인구 소멸 대형기업은 기금이 10억이고 도비가 10억이잖아. 총계, 그지? 맞습니다. 그런 나머지 우리가 21억 전체 10위가 하는 중에 부지 매입비가 16억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평수가 안 나와 있어가 부지 매입비 16억 이거는 평당은 얼마며 여기에 개인 부지가 뭐 어느 정도 평당 얼마 되는지 예, 개인이 몇 사람 소유자가 있는지 몇 평인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고 있어. 여기 이거 보충 자료 할 적에 이런 거를 좀 해놓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예. 예. 우리가 이제 21억 가지고 부지 예. 매입비가 16억 더 갚고 공사비 나머지로 하잖아, 충당하잖아, 그죠?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여기 상세하게 해놓으면 제가 이거 질문 안 하는데 무조건 뭐 부지 매입비 16억 하면 올라오니 한번 부지 매입비가 16억 하면 뭐 거래가 됐는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고 밑에 난에 여기도 산출했을 때도 부지 매입비 몇 평에 평당 얼마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안 그러면 보충 자료가 거의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놔보시면 제가 거기에는 평당 얼마 하는갑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평수는 얼마인지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매입하려는 부지 망정도 417-13번지는 현재 평수는 한 500평 정도 됩니다. 500평? 500평 정도 되고 소유자는 예. 그 국유지입니다. 기재부 땅입니다. 기재부에? 예.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에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도 한번 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평당 단가가 한 3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리고 예, 16억 원을 예산을 잡았던 이유가 그 작년에 기재부에서 한번 팔라고 감정 평가를 해서 그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뭐 기재부 땅을 그냥 우리 영천시에 예. 그런 것도 무항정으로 뭐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가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감정 평가했는 게 평당 300만 원 돈 된다. 예. 500평에 그지? 예. 355.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 한다니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제가 친구들하고도 그게 또 많이 사니 그게는 그 땅이 누구 땅이든지요.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각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뭐 금액은 500만 원, 400만 원이지만 요 신규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에요? 이때까지 도비로 사업을 했는데 예. 수요가 많아서 예. 또 11호 자체 사업으로도 작년에 또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지금 1개소 지금 더 올렸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그 조직 내에서 보니까 사업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급식 시설이 갖춰져가 있는데 운영비로 지원한다. 예. 그 이야기입니까? 조리사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은 1년에 몇 군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개소만 내려와서 1개소 해서 화산 등암 1, 2 마을에 일단 선정을 했고요. 5월달부터 사업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있는 금호 호남리하고 하산면 가상리, 북안면 북리 일단 4개소가 또 올해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한 번도 안 한 리에 화산 가상리에 먼저 1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1개소 더 추가했는 데는 또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더 예산이 세워지면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럼 이걸 보니까 조직체 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 장목반 예. 이런 마을 전체에서 하는 건 안 됩니까?
지금도 하는 게 마을 전체 아, 경로당에서 합니다. 경로당에서 예, 예. 경로당에서 뭐 이장님이나 분야회장님들이 영농철에 이제 일하시다가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이제 점심시간에? 예, 점심시간 때 이제 거기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여성 농업인의 그 가사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경로당 와서 점심 먹고 예, 가는, 예, 예. 같이 뭐 대신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건비, 부식비, 예, 재료비는 부식비도 지원하고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뭐 이런 사업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저 바쁠 때는 집에서 일도 못 하니까 예. 아니면 뭐 또 식당 가서 다 먹고 하는데 그리고 요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공령 두 군데가 선정되어 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 시가 그래도 좀처럼 두 군데 잘 안 되는데 두 군데 한꺼번에 돼서 우리 저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데 예, 맞습니다.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 사업 지침 자체가 네. 국비가 내려오는 게 3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걸로 지침에 이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빨리 하고 싶다 해도 일단 국비 예산이 3년 차까지 내려오는데 예. 저희가 그 3년 차 상반기 내에 사업비를 받자마자 정산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한번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히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시급한 문제라서 또 이런 이 공공령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 뭐 또 다행이라고 생각은 참 됩니다만은 또 3년이라는 세월이 기다려야지만 이걸 또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참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이라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좀 찾아보고 그런 쪽에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하여튼 뭐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예,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이거 우리 저 뭐야 그 로컬 푸드 있잖아, 로컬 푸드. 예, 이 로컬 푸드가 뭐 너무 좀 우후죽순으로 뭐 축협에서도 하고 뭐 개인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뭐 하는 이거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하고 이게 잘못되면은 나중에 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뜻보다 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 만약에 그래 로컬 푸드가 우리 뭐 친환경 어떤 그 농산물 생산했는 걸 갖다가 보통 그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취지는 이제 우죽순으로 갔을 경우에 이게 그 저는 뜻보다 실이 안 맞나. 그리고 이런 거 할 적에는 좀 서로 어떤 뭐 또 농협이든 행정이든 또 민간이든 그래 민간 어떤 그 조합이든 이런 데서 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호 같은 데도 지금 이래 보면은 저 원래 금호 농협 우리 그 하나로 마트가 이제 그거 생길 적에 로컬 푸드 한다고 이제 많이 그 이야기 됐는데 지금 또 축협 프라자 그 건물 새로 지으면은 또 그걸 한다. 예, 그래 과연 그 사람이 그만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참 어떤 그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고 또 우리 시도 또 이래 하겠다고 이래 했을 경우에 좀 우후죽순을 안 하고 좀 이래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남 제시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농촌 인력 숙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규모는 다 동일합니까?
그게 그 일단은 농식품부 지침에 1개소 최대 사업비가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에 보시면 뭐 그 문경 같은 데만 해도 지금 착공해서 지금 건축 중인데 거기는 지금 11을 더 추가를 해서 90억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뭐 고령 같은 데도 뭐 60억씩 사업을 더 들여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사업 신청할 때는 그 총 사업비가 24억으로 지침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개소 모두 24억으로 신청을 했고요. 나중에 저희 올해 예산이 들어올 때 그때 보고 안 그래도 저희도 그 금호에서는 이제 조합원 수가 고경보다는 한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금호에는 좀 더 크게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보통 한 40명에서 50명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늘려서 했을 때 또 농협에도 또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일을 못 시킬 때 50명 갖고 하루에 뭐 50만 원 뭐 나가는 거하고 100명 있을 때 돈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농협하고 상세히 또 협의를 해서 운영하실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장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또 지금의 실정과 또 미래 실정은 뭐 또 다를 수 있는데 예. 규모 크면은 또 일시적으로 수용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지금 상황으로서 모든 판단이 사실 하기 힘든 상황인데 예. 그 이제 사업성이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제별로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12를 더 투입해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급식 있지 않습니까? 급식 예, 예. 지원 사업. 네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저도 예. 굉장히 이거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꼭 실패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원을 급식하는 그 기자재 하는데 다 지원돼 버리고 그 주방만 갖춰놓고는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 인건비 들어가고 뭐 이래 되니까 운영을 안 하는 이런 그 사례가 있어 안 했는데 우리 농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는 이게 그 조금 아쉽다라면 주 1회를 하니까 지금 주 1회 맞지요? 요 돈 가지고 보통 저희는 3개월을 유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농번기 3개월 안에는 이 예산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뭐 주 1회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올해 같으면 지금 화산 더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400만 원을 더 들여서 주 5회를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그 뭐 예산에 있어서 그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연간 우리가 그 시에서 뭐 몇 개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 3년간 정도를 그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그러면 시비 못 받더라도 이렇게 받아시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운영을 해봤으면 한번 해보고 뭐 반응 좋은데 돈 없이 안 한다 이거보다는 예, 예. 이 이제 근본 취지가 공동급식을 통해 가지고 일손을 좀 줄이고 또 어르신들이 또 안부를 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마을 공동체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예, 예. 한번 최소한 2, 3회 정도는 운영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필요성이 느꼈을 때 자체적으로도 예산 지원 없이 또 일부 하더라도 예, 그렇게 좀 가는 방향을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그 말하는 그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영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도농 복합 도시를 하지만은 그 농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농민단체에서 건의사항도 있는 것도 하니 뭐냐 우리가 전국의 로컬 푸드 매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우리 매장이 우리 영천 농산물 그 로컬 푸드에서 예,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든 뭐 어떤 데든지 로컬 푸드 매장에서 이러한 물건이 물론 이제 로컬 푸드 개념이 그 지방에서 나는 그 물건을 산다 하는 게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도 그 물건이 수급 안 될 때는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그런 공급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의견이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농민들이 얘기가 많아요. 그 우리는 사실은 이제 각 마을 집집마다 뭐 배추고 뭐 오이고 또 고추고 이런 거는 한두 포기씩 심어서 다 자급자족 할 수 있고 정말 이제 농사 전혀 관계없는 이제 어떤 그 직장인들은 그런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추가로 한 예, 예, 가지만 이각균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좀 전에 이렇게 외국인 숙소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뭐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인원 50명 기준으로 이렇게 숙소에 지금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막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넉넉하게 지어놓고 인원 활용만 적게 해도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한불에 처음 시작할 때 숙소를 좀 넉넉하게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예. 좀 지어놓고 예. 인력 수급은 뭐 이렇게 형편대로 상황을 봐서 주위 환경을 봐서 좀 늘리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전에 금호 저쪽은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 주시고, 또 고경 쪽에도 사실 뭐 50명은 좀 농번기 때는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예. 그래서 뭐 고경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 급식 문제, 이 문제도 몰라 수요가 지금 뭐 신청자가 많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거를 뭐 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돈을 뭐 500만 원씩 400만 원 준다라기보다는 뭐 적으면 모르겠는데, 자 많으면은 뭐 얼마까지 이 마을 주민 수에 비례해서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을에서 뭐 어떤 식으로도 운영하면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도, 이거 뭐 한두 개 해갖고는 이게 지금 신청자를 커버를 다 못하잖아, 그냥. 맞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한번 여러 가지 뭐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뭐 하여튼 신청자가 많을 때 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지원해주는 방안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마무리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그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 문제 없이 가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심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 농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농업과 제1의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예산안은 275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먼저 275쪽 과수 반사필름 수거 소각 처리 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반사필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과수 전용 전동기 지원 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과수 재배 시설 개선 사업은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되는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감소로 7,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 중소형 농업기기 지원 사업은 추가 지원을 위해 12,5천만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200 하단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논작부체계 개선 사업으로 민간 경산 보조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의해 16억 9,987만 원 정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국 PP포대 지원 사업은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작업비 지원은 공공비축미 전량 톤백 매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톤백포대 작업비와 운송비 지원을 위해 1억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96만 원 정액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 토양 계량계 지원 사업은 토양의 굴산질, 스케질 비료를 공급 지원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지특 예산으로 변경하여 2억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익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정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으로 4,315만 7천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녹비 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7만 5천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 깻잎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매입비 잔액 2,926만 4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유류통 펜스 설치는 유류통 주변에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펜스 설치비 1천만 원을 정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0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운영기계 장비 구입으로 스마트팜의 재배 환경 개선 및 농작물 품질 향상을 위해 무인방제기 1세대 2억 800만 원, 농업용수 처리기 세대 6천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280쪽입니다.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운영을 위해 인건비 7,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마늘 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마늘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국 마늘 박람회 개최 지원 보조금으로 3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입니다. 한방문화지구 부지 매입비로 매입비는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옆 토지 1피치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6억 3,800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마늘 유공 비닐 멀칭 지원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늘 흑색 썩음 균역백 방제 사업으로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늘 칼슘 유황비료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늘 동해 방지용 멀칭 자재 지원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281쪽 하단 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은 국비에서 지특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 친환경 농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농가장 김창목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친환경 농가 소관 예산에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우리 저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수 반사필름 지원 사업, 요거는 사과, 예.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됐어요? 추경에 편성합니까? 저희들 사업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 균형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 안 해뿐이야. 예. 추경 안 하면은 저희들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마늘 예. 관련 자재 사업도 저희들이 저 뒤쪽에 보니까 그렇네요. 예, 예. 예, 이게 그 마늘 이것도 같이 물어봅시다.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은 편성이 하나도 안 됐고 예. 추가로 하는 거야. 이거 하반기 하다 보니까 지금 1차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과수 전동가위 지원 사업과 재배 시설 개선 사업 이거는 왜 감액됐죠? 저희들이 저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고 또 인기가 좀 떨어진 기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업량에 비해서 신청량이 좀 적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사업을 감액을 하고 다른 기종으로 이제 전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좀 돌리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 시설 사업은 이건 뭐예요? 재배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FTA 기금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되는 똑같은 사업인데 FTA 사업을 받을 수 없는 농가에게 저희들이 관수시설, 지주시설, 유공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FTA 사업이 한태로 협정을 하면서 2024년도 기준 농가는 다 되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돈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원래 편성이 추경이 5천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도 신청자 수가 아마 우리 예산 대비 한 3분의 1 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맞습니까? 예, 저희들 10억 예산인데 한 36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30% 채 안 되는 수준에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래는 1차 추경이 5천만 원 이거 갖고는 별로 또 이렇게 지원자를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하여튼 시간을 좀 두고 전체 들어가는 예산 대비 하여튼 신청 그 기계 여러 가지 좀 분석을 면밀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우리 요 중소형 농업 기계 공급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 편성이 하여튼 최대한 3분의 2까지 좀 올릴 수 있도록 신청자 대비 좀 편성을 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밀한 분석을 좀 해서 올 연말에 이게 내년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에도 건의를 했고요. 이 중소형 농기가 소형 위주가 아니고 또 중형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져서 수혜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도에 저희들이 한번 조정안을 설명을 한번 했고 저희들 시비 자체 사업으로 좀 더 내년에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중형 농기계 신청자 수가 늘어나면 이 금액이 그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청자 대비 이렇게 좀 줄일 건 줄이고 밑에 소형 또 지금은 그 저온창고 신청자가 상당히 제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쪽을 좀 더 이렇게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장시간을 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특별히 좀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야 우리 과장님이 또 신경 좀 써주시고 원래도 보니까 이런저런 기준을 두고 신청 선정을 했는데 뒷잡음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내년만큼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한번 또 같이 좀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늘 국장님들이 설명하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각견 의원이 질문했는 거 가수, 반사, 필름 이거 소각 처리 보상금 크는 거 이거는 우리가 경북도에 몇 년 이거 주는 사업입니까? 몇 년? 일단 두 사업은 저희들 11호. 예. 그래 11호 주는데 11호 3천만 원을 몇 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경상북도에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정 그거 예산을 줄지게는 편성할 때는 이게 이제 그 조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상북도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법에 따라서 제6조에 따라서 해주는 건데 이게 그래 몇 년 해주느냐고 몇 년? 예. 몇 년 해줘야 됩니까? 매년 지금
저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사과 품질 높이기 위해서 예.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폐기하는 처리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 예. 농가들이 이걸 방치해서 그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전량 계약 폐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씨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다. 예, 도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밑에 거, 자 매나 같은 그건데 필름 지원해주고 수고비 다 해주고 예. 농민들 대박이다, 그죠? 그죠? 그러고 요거는 보니 사업 기간이 소각 처리 보상금은 11월 달, 12월 달 연말 돼가 주는 건데 요거는 2회 추경해도 되는데 또 뭐 그거 뭐고 1회 추경에 올려놨는 거 요것도 한번 요건 나중에 하시다. 그러고 예, 밑에 거 한번 설명할게요. 이각견 의원이 설명하는 거하고 저는 약간 틀리는데 이제 지원 기간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후반기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1회 초경에 예산 올렸다 했잖아, 그지? 예. 근데 자료에 보면 이거 전부 다 보이긴 농민들 자부담이 50% 다 있더라고, 그지? 예. 그런데 그 1억에 대한 거 요거는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 시가 부담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그거 뭐고 총계 이거 예산액에 보면 6억 8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6억 800인데 본예산이 5억 800 했는데 그러면 1억 더 준다 그 말입니까? 그 이거 어느 계장님이 이거 담다 이거 안 되면 그 설명하셔도 돼요. 예. 근데 보충 자료에는 그 내용 6억 8억에 대한 그게 안 나오가 있어가 그래 질문합니다. 예. 전체 예산이죠. 예. 본예산에 빠지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1억을 그러면 자부담이 또 1억 해가 2억만 우리가 줘야 되는 거다, 그죠? 개인 죄송합니다. 예. 우리 개인 이거 몇 가구에 이거 주는 거죠? 자부담 50%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사과 농가가 한 400농가 정도 됩니다. 400농가에. 예, 희망하는 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 희망 몇 개 신청했는지 거기 안 나와 있어. 아, 실적이요? 예, 몇 개 농가를 주는 건 주는지 이 돈을 줄 적에는 우리가 누구를 준다 어느 그거 뭐고 몇 사람인데 준다 하는 내용이 없고 1억이시 1억 가지고 400농가 전체 주는지 요거 도청 자료에도 없으니 예. 이제 요거 몇 농가 주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은 50% 50대 예. 50%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 한 1,300농 정도 지원을 했고요. 한 150농가에서 200농가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예산서에는 그걸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렇긴 해. 과장님, 예산을 2억인데 예. 자부담이 1억. 1억이잖아요. 예. 요거는 우리 시돈 주는 거는 1억배 안 주잖아. 예. 그러면 2억 중에 자부담을 내는 그거 뭐고 농가를 몇 개 선정했노 말이지. 몇 개? 그 농가가 150농가 정도 됩니다. 150농가를 내? 예. 150농가에 그러면 1억가 농가를 주는겨? 예. 맞아요. 이게 아닌데. 예, 답변해 보이세요. 회장이 되옵니다. 거기 안 돼 있어가 이거 뭐 예, 한번 설명해 보이소. 예. 예, 저희들이 저기 제가 사과 예산을 깔라고 농가를 하는 게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 신청을 받습니다. 예. 신청 받았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그 인원이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도 거의 소진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원래도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이 정도면 될 거라는 식으로 해서 우선은 그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예. 원래도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농가에?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죠. 아, 지금 몇 신청을 농가라는 받아야 되겠네. 예, 그거는 그래, 신청 받는데 몇 농가를 받을 것인지 거기 없어가. 그거는 신청 농가들이 양이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몇 농가라고 지정하기는 작년도 그래요. 그 예. 현농 실적을 설명해 주면은 그렇구나. 참고가 제가 될거 아니에요. 이 부서에 산업이 한 4년 안에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보면서 이거 몇 농가를 돈을 주지 50% 주는 거는 맞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 됐습니다. 예, 계장님 앉으시소. 예. 근데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우리 농민들인데 지원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지? 자, 그러면 276쪽에 보면은 전부 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하는 것도 다 도비가 있고 시비 있는데 그 밑에 논타작 작물 재배는 살 생산하는데 주는 거는 이거는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밑에 거는 자부담이 없는지 위에 거는 자부담이 있는데 논타작물 재배 요거는 지원 자부담이 사업은 없어요. 농기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살 생산 예,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 단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이거는 몇 농가 해주는 거 이것도 저희들 쌀 농가에 전체 다 해줘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가에. 전체 다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원래 235헥타르라는 면적을 감축하라고 지시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어요.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예. 이거 이래 해놓으면 살농가에 이거 전체 다 주나 몇 집을 선정해 주나 그런 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가 질문했고 자 여기 보면 278쪽에도 보면 아까 우리 이각견 의원도 질문하던데 여기 보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금 뭐 하면 이래가지고 많이 있고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고 281쪽 상단에도 보면 이제 마늘, 양파, 유기농 비닐 지원해 주는 거, 마늘 흑색 섞음, 흑색 섞음이 뭔지 제가 이거 농사를 안 지어봐가 모르겠고 낱말 뜻을 흑색 요거 설명하면 흑색 섞음 균형 이거 잘 모르겠고 낱말 뜻을요. 그러고 밑에 마늘 칼슘 유황 비료 뭐 비료겠죠. 요거는 요거 하고 이것도 지원을 다 해주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다 50%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도 그럼 이 농가에 다 몇 가구를 해주는지 그거를 좀 상세하게 좀 해놨으면 질문은 안 할 텐데 그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지요? 예, 그러고 이거를 처음 접하는 시의원들은 야 영천시 이거만 농가에 이런 거 다 지원해주면 몇 농가 해주는지 우리가 궁금하거든 이 자료를 보면. 근데 제가 중요한 거 이거를 와 질문 안 하고 막 농민들 세금 냅니까 이런 거 농민들 세금 내는 거 자료 받아봤어요? 저희들이 거의 없지요. 예. 인정하지요. 자, 그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자 소상공인들은 제 지역구는 맞수못하고 임대료 내고요. 지나가면 제 붙들고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는 뭐 알라보는데 우유 주고 뭐 여성 뭐 임신했는데도 이거 다 주잖아, 그지?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자 뭘 하나 팔았다 카드 딱 끊으면 거기 세금이 딱 부과됩니다. 그러고 수수료도 본인 부담하잖아요. 소상공인들 그지? 그런데 자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들은 지역에서 죽을 찡형인데도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이 영천 시장 안에 벨랑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요 이런 거 질문 좀 안 하는겨? 계속 그래가 그 시장 안에를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서 못하고 문 닫고 가는 집이 너무 많아가. 그래가 제가 이 농민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니 그 소상공인들이 불평불만하겠다. 그런 걸 제가 이 예산 자료를 보면 느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요거 한 개만 설명해 주이소. 흑색 섞음균 크는 거 여기 무슨 뜻이에요? 요거 누구 계장 담당이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마늘에 주로 피해주는 병균 중에서 마늘에 마늘 흑색 섞음 균핵병이라고 까맣게 변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그 발생이 일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전 포장에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벼 재배를 안 하는 농지에 물을 담수해야 되는데 물을 담수 안 하고 다른 작물이나 휴경하게 되면은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마늘 농사를 안 지어봐.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에 보충 자료에도 예산이 요래될 적에는 몇 가구 해주고 우리가 몇 가구를 선정할 것이다 하는 것도 좀 기입해주면 제가 질문 안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 다 거의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닐을 걷는 돈 주고 비닐을 덮는 거 새로 해주고 이건 너무 많이 해주니 농민 소상공인들이 시장 상가들이 이걸 위하는지 불평불만을 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모든 그 폐기물을 다 갖고 갑니까? 저희들 그 일반적으로 비닐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모아서 가져가서 그걸 키로당 단가를 쳐서 마을 운영 기금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마늘 부식포 같은 경우에는 공급할 때 그 단가 안에 폐기 처분까지 들어 있어서 그 업체가 모아놓으면은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마늘 그 부식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그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수거 처리가 안 되는 보상을 주지 않는 비용이다 보니 그 비용을 직접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공급비에 그게 안 들어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저희들 구매하는 단가 안에 수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건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닐 또 이게 뭐 반사필름 마늘 저기 보온 뭐 부직포 예. 또 저 분소호스 농약이나 분사호스나 그리고 농약병 비닐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니까 그런 거 다 일단 뭐 자체적으로 보상이나 하니까 수거만 해가면은 농민들은 좋아하는데 수거는 다 해가면 수거를 안 해갈 때는 이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모아놓으면 수거가 되는데 개별 안 모아놓으니까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아만 놓으면은 다 수거해 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그래 시골에 다니겠네. 제 지역권에 저는 뭐 시내 지역권데 저 부관 같은 데 가면 비닐로 이래가 모아놨는 그거 해준다 그거요.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280쪽, 281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중간에 보면 한방마늘 산업 특구 육성 사업에 기정에게 처음에 국비를 그제 11억 5천만을 했다가 국비를 5억 5천을 반납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총 예산액은 이제 6억으로 그래 됐잖아. 그제 이거 요게 돼 가지고 설명해. 제가 요거 5억 5천에 대한 너무 국비를 많이 신청했다가 애 먹고 우리 국비 딴다고 밤잠 안 자고 했는데 요게 이제 5억 5천을 반납을 올려놨으니 이제 총계 원래 1년 예산은 6억이고 안 그러면 또 이해 추경가가 할 것인지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280쪽 중간 280쪽 중간에 한방마늘 산업 특구 육성 사업에 마지막 페이지 28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은 저희들 주산지 일관기계와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로 전환은 뭔겨? 전환 당초에 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특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환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일로 전환해. 전환하는. 그 내용이 없으니 이래가지고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 24억인데 12억을 더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국비 50% 도비 시비 합해서 30% 80% 지원 맞습니까? 근데 저희들 국비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세는 도비 시비만 그렇게네. 이 구성이 국비 50, 시비, 도비 합해서 30%. 시비 도비 합쳐서 35%.
35%. 그럼 지금 예, 85%지. 예예. 자부담 15%. 아, 자부담 15%. 근데 요 시도비를 예. 약 한 5% 정도만 더 지어대도 사실 이게 뭐 지금 보험료 구성이 그 뭐 국비 이마에 들어간다, 12 이마에 들어간다 해도 보험료 구성이 상당히 농가가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뭐 국비 얼마 가오니 12, 참 도비 얼마 가온다 해도 도비는 사실 미미하고 거의 12가 거의 한 25% 정도 수준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지원되면 지금 전체가 약 그 7억, 36억 정도 되는데 우리 12 부담이 예. 여기 한 40, 한 1, 2억 정도 부담만 돼도 국비하고 도비 그 구성 비율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가입을 해야 되는 그 전제가 있지만은 이게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이게 그 보험료 구성 자체가 뭐냐 이걸 가지고 보험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최저 어떤 재난이 당했을 때 최저 생산비 기타 이력을 보장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을 조금만 더 정액해 준다면 지금 농협하고 조사를 다 해봤어요. 예. 금호농협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한 7% 정도 부담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농협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제 보험료 가입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천지지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산불 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 농가는 이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나무꺼지도.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농업인들이 이 보험 제도를 통해서 어떤 재기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고 또 평상시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의 어떤 농민은 이렇게 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요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제가 5년지 통계를 내가 그 농협을 통해서 쭉 받아봤고 농협 중앙에도 받아보고 이렇게 받아봤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정액해 준다면은 그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농가가 가입률을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사실 이제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을 막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해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보험 지원해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거 검토를 하면 있어요. 예. 예,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입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깻잎 그 박스제 지원하는 거 이게 농가에 직접 해줍니까? 장목밥을 해줍니까? 저희들 일단 농가하고 장목반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보이겠네. 어느 장목반은 지원받고 어느 장목반은 지원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농가별로 또 장목반별로 여기 어떤 그 뭐 어떤 이유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받는 데와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이 브랜드 명칭 사용하는데 그 우리 같은 공동 브랜드가 별빛 아닙니까? 스타 이 박스를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거하고 또 이게 또 농가에서는 또 선택하지 않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 박스를 쓰면은 우리 고유 브랜드 이기 상인들한테 인식이 돼 있는데 이 박스를 바꿨을 때 내 수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요런 감안해 가지고 조금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마늘 전국 마늘 박람회 그 개최 지원이 아직까지 이거는 뭐 도비는 확정이 안 됐는 것 같은데 확정 됐습니까? 예, 아직 도비는 확정이 안 됐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일정이 한 9월 초에 지금 전국 마늘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뭐 비용 대비 어떤 효과는 또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그 영천을 또 생활인구 어떤 증가적인 측면이라든지 영천을 대내외적으로 또 의성 마늘하고 또 창녕 마늘 기타 지역의 저 전라도 쪽의 고흥 마늘 이런 쪽에서 우리 영천 마늘이 상당히 지금 그 브랜드 가치가 높더라고요.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천 마늘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은 게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화종구 사업하고 이런 신마늘이 우수 마늘이 공급돼서 그런지 이
늘 그 얘기를 듣는 게 상인들이 영천만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농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영천마늘이 장기 보관하는데 영천이기 때문에 수치 자기들 사는데 조금 가격을 더 줘도 이 계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우리 깻잎 있잖아. 현재 우리 저 시에 깻잎 농가가 몇 농가 되죠? 저희들 한 153 농가에 16헥타 정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통은 청통 같은 경우는 66농가에 한 8헥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8헥타 정도 되네. 예. 3천. 그래 이거 보이 45,100원. 1250만 원. 그래 앞으로 좀 더 해줘서 너무 저 개인 저 뭐고 중소형 농기계 저 주는 것보다 조금 내가 그 사람들도 좀 이래 농사 짓는데 좀 이래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줘서.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45. 깻잎이 조수익이 우리 영천이 한 45억 정도. 예. 상당히 또 고소득 작물인데. 하여튼 요 부분도 우리가 뭐 이게 틈새시로 단위 소득당 그 조수익이 최고 높은 게 깻잎. 현재까지는 인삼 다음에 깻잎.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좀 특화되는 게 우리 그 반야월 숙천 저기도 많이 하지만은 영천계 이게 묶음 깻잎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돈을 좀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깻잎이 두꺼워서 향이 있어서 영천 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영천 지역에 농산물은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뭐 수치 가격이 참 좋은데 그런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일은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월달에 박람회 개최하는 거. 예. 이거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하잖아, 그지? 전국 처음입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이제 마늘 공판장이 생기고 우리 마늘 생산량이 우리 영천의 경북의 1등이고 이런 거를 저는 한약 축제보다 더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래가지고 마트나 이마트나 대형 브랜드 마트에 우리 영천 마늘이 많이 입점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4일부터 3일간 한다고 돼 있고 총 예산은 1억 3천으로 예산을 지금 잡아놨는데 맞습니다. 이제 관건은 자조금은 그 협회에서 내는 돈 아닙니까, 그지? 예. 5천만 원. 그러면 우리 이제 도비 5천만 원 받아오는 거 그게 관건이 남아 있다, 그지?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도비 받도록 좀 힘 많이 좀 써가지고 우리 영천 마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좀 뻗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일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일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농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이제 축산과학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들 나오셔서 축산과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은 282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먼저 282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근처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스마트 축산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조사로 생산용 4.12지 제조 지원으로 1억 1,907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 상단입니다. 조사로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420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283쪽 중간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 분야 축산 사업으로 한 캐나다 FTA 발효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비 7억 9,950만 5천 원을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집행했습니다.
한우농가 도축 스스로 지원 사업 2억 원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에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재예방 냉방시설 지원 사업은 3,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면역 강화용 산후 첨가제 지원 사업은 6천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태액비 생산 지원 분야에 지출 과목 정정으로 고속 운송 분리기 지원 사업은 3천만 원 전액 감액하고 가축 음료수 처리기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축사 악취 저감 시설 분야 지원에 가축 음료수 처리 지원 사업으로 과목 정정하여 전액 삭감하고 고속 운신 분리기 지원 사업에 1억 8천만 원, 일반 고액 분리기 지원에 1,500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소 브루셀라 체열 보정비 6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86쪽 중간입니다. 조루 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는 국도비가 변경 거부됨에 따라 1,206만 4천 원 정액 편성하고 거점 소독시설 시설유지 관리비 1천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287쪽 상당 가축 방역 소독 차량 구입비는 1,500만 원 정액 계산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 감염에 따른 재산상 손실 보상금으로 국도비가 변경 거부됨에 따라 7억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1천만 원 정액 계산했습니다. 288쪽 상단입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에 1억 9,450만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양봉 브랜드 수정벌 생산 지원은 양봉 개포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제 과연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33년 했습니다. 이제 2달 남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그래 제가 우리 뭐 예산서나 뭐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조금 참 아쉬운 점은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축사 악취 저감 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런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우리 영천시 자체가 참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게 우리 저거를 했는데도 조직 개편을 한다고 그때 뭐 설명할 적에도 보면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 너끼리 죽게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이런 식으로 그 행정을 하는 거 보고 참 상당히 좀 개탄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축산과에도 우리 축사 악취 관련 환경보호과 축산과 이래 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뭐 또 보고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 했는 거에 대한 그러면 오늘 뭐 축사 악취 뭐 시범적으로 어떤 집을 정말로 냄새 많이 나는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1년간 축사 악취 하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그러면 어떤 시설이냐? 거기 뭐라 합니까? 그 축산 냄새 없애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좋은 건지 하나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추경 예산에 하나 올라와가 그래도 우리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지. 1년 동안 의회 그 의원님들 그 6명이나 동원대가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이제 또 그 새로 또 우리 과장 되시는 분, 그래 이 부분 이거요, 우리 영천이 사는 길은 이 냄새 없애는 겁니다. 자기들 뭐 하는 거 그거 좋지만은 우리 그 과장님 가봤잖아요. 축사 만두, 돼지 만두 키우는 옆에 지나가도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뭐 돼지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데로 가봤으면은 우리도 지금 자 현 시점에서는 그래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거기에 가장 좋은 점이 액비순환 시스템 맞습니까? 예, 액비순환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 뭐 수박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고, 뭐 아무리 어디 뭐 분무 시설하고 뭐 이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저 화랑설화 마을 같은 경우 저거를 우리 관광가에서 이제 저 명품만 만들려고 여러 체험 시설 이래 돈가 오잖아요. 가 오면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데 문제는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 냄새를 가장 잡을 수 있는 게 액비순환 시스템이더라. 네. 돈은 좀 들더라도 그러면은 그거를 그래 시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우리 아마 그거 끝난 지가 지금 한 4개월이 넘었는데 1회 추경 정도는 한 군데 지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30% 보조를 해주든지 한번 그래 해서 자부담 여가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의지를 안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는데 2회 추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정말로 축산과도 자기들끼리 마회하겠다 하면은 우리도 우리 의회도 우리끼리 가는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 잘 좀 그런 거 의회가 노력하는 부분을 저 깊이 명심해서 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 그거를 우리 2달 남은 우리 정 과장님한테 가기는 그렇고 그래 새로 임명된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려동물 그 중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개도 해줍니까? 지금 이번 개도 있는데 이번 추경 때는 길고양이만 올렸습니다. 개도 있습니다. 그래 올렸지만은 네. 또 개 들고 가면 또 개도 중성화 시켜줍니까? 예예. 근데 이거를요 그래 우리가 각종 보조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은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게 너무 진짜 길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이 길고양이가 많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응? 그런 우리 그 생태계가 불균형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설 그리고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번에 만약에 모아마 외상으로도 좀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는 거 누가 백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주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래 실제 고양이는 못 잡아도 그 중성화 못 하거든요. 그죠? 이 사업이 좀 정말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가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달 남았는데 제가 좀 무거운 말씀드려가 미안한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요 우리 간담회 할 적에도 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보면 너무 지나치더라고. 의회에서 하는 말이 전부 반영 안 되더라고. 그처럼 영천은 자랑만 내 해가 될 게 아니고
기농기초 마해라 뭐 어쩌라 하지만은 내 싸우는 거 족사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라서 과장님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 들었고요. 286쪽에 거점 소득비 시설 운영비에 이게 이제 보이긴 1,000만 원을 우시장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본예산에 처음에 다 잡아보지 왜 이래 또 추경에 이래 했는 건지. 올 1월 달에 뭐 갑자기 이제 기후가 좀 떨어지고 해갖고 이게 소독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얼고 이래 갖고 이 소독 장비 분무기 나오는 그쪽으로 유지 보습이 필요하고 이래 추경때 넣었습니다. 유지 보습이 필요 있다고? 예. 제가 지역구라서 그 우시장 아닙니까, 작사? 예, 맞습니다. 거점 소독시 우시장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그 전염병 예방도 많이 발생되니 철저하게 해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또 가축 질병 방역 이거 그거 하는데 차량 하나 하는데 소독 차량 하는 거 방역 차량 차량 차 한 대가 1,500만 원이에요.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이요? 예. 한 대. 한 대. 시에서 방역 차량이 2대 있는데 원래 저희들 도에다가 저 국비 사업을 하고 2대 다 신청했는데 한 대만 저희들 선정이 되었고 이제 한 대만 올렸는데 요거 시에서 한 대에 직접 1,500만 원이냐고.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이야. 예. 그러면 이거 방역 장비 지원 사업에 이거 1,500만 이거는 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이라고요? 예, 5,500만 원. 그럼 밑에 요건 한번 설명해줘. 가족 질병 방역 기자재 지원비 켜가 밑에 방역 장비 지원 방역 지원 요거 1,500만 요거는 뭔겨? 제가 더 예산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6쪽 하단에. 286쪽 하단에. 예. 가축 지원 기자재 지원 말씀하시죠? 예. 요거는 뭔겨? 요거는 저희들 방역 장비니까 그 우리 고압 분무기라든가 이런 장비입니다. 장비고 요소하는 거 이거는 위에 상단에 보면 5,5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 방역 장비 등 지원, 방역 장비 지원 요 5,500만 요게 이제 차량 방역 차량입니다. 그렇게 방역 차량이 여기 5,500만 있고 여기 기정역에 4천만 해놨잖아요. 예, 4천만 이번에 1,500만 원이 이번에 모자리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원래는 이게 4천만 원이 당초 한 그 10년 전에 금액이 4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우리가 그 뭐가 알아보니까 5,500만 원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1,5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렇겠네. 그걸 묻는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충 자료에 차인데 5,500인데 그 전에가 4천만 원이어서 그래 하는데 내용이 없고 차량 지원비 크면 보충 자료에 차량 지원비 한 대 크면 이래 올려놔 가지고 그 차량 지원비가 한 대 1,500만 원인가 몇 대가 있는데 모자리에서 더 하나 이제 그거 질문했는 거가 됐고요. 그러고 다 287쪽으로 넘어가시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질문하던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해 주는 거를 영천에 동물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대요. 220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천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 있죠? 그 개업수사가 한 8군데 있는데 저희들 그 뭐 길고양하고 개하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영천동물병원하고 한솔동물병원 2군데서 합니다. 예, 제 지역구에 성내동이 동물병원 원장님 경대 하따라 얼마나 막 저인데 공격 많이 해가지고 너무 겁나가 여도 그 이거 길고양이 이거 하는 게 그 병원에도 성내동 한번 그거는 안 합니다. 안 하는겨? 예.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고 이러고 길고양이 이런 거를 길가에 우리 아파트 보면 막 고양이가 크다는 게 밤에 많이 다니대요. 그 고양이를 잡아가 그게 수입값 동물병원에 가져가가 위한다 하는 건겨. 내가 내용을 잘 몰라. 그래 가져가서 포획해갖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기도 하고 개 같은 경우는 우리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못 안왔다가 동물병원의 원장이 한 번씩 와서 중상 수술도 하고 또 개체수가 많으면 또 조정도 하고.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우리 아파트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이 편안히 그 공원에 보면 주말 되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고양이
개인 개 뭐 이거 먹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고양이가 아들을 이제 괴롭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좀 고양이는 이렇게 뭐 개처럼 이렇게 그 가게 가다 놓고 못 키우는 거잖아. 자기들이 길고양이끼리 마음대로 다니니 그지. 그리고 저도 어떤데 밤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아유 고양이 때문에 깜짝 놀래고 무섭고 막 둥둥한 게 이렇더라고요. 그런 거 이런 거는 어떻게 그게 우리 주민 한 사람이 아주 여자가 어디서 이사 왔더라 벨라 가지고 완산 동사무실에 막 신고를 하고 이랬대요. 했는데도 그 뭐고 뭐 아무런 그게 없더라 했거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건 왜 하면 처리가 될까요? 저희들 신고하면은 저희들 유기견 보호센터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완산 동사무실 신규 직원인지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 그 사람 말로는 아주 그런데 그러면 친절하게 축산과에 뭐 연락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답변이 있잖아요. 뭐 나는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봐. 그게 우리 외지에서 이사 온 분이 참 많아요. 나신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교육이 좀 돼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지적 한번 합니다. 그러고 잠깐만 그 밑에 개 이제 우리 사육 농장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23개 남아 있다 했잖아, 그지? 자, 제 지역구의 부강 도천리 효리에 개 농장이 4월 1일인가요? 산불 나고 그 이튿날인가? 개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갔을 때는 그 300마리 정도 죽었다 했는데 자기는 뭐 또 거짓말인지 450마리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상이 안 되고 그래 그 이제 맞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갔을 때 하도 그 개가 우리 축산과 한번 가보라 했더니 그 제가 전화했을 때 그 등록이 안 되는 그거 뭐고 그 가지고 보상이 하나도 안 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정 그제 너무가 미스됐다. 왜냐? 그 300몇 마리를 키우는 동네에 허가를 안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오래 해놨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네 한 7년 전에 이사 왔대요. 부부간에. 그런데 이제 뭐 자기들은 뭐 신청을 안 해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 못 받는 거는 자기들 잘못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그 7년 동안 개 사육을 수백 마리가 할 동안에 행정에서 한번 나가보지도 안 하고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부부간에가 지금 경로당에서 기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제가요 타월 하고 이래가 또 물고 하고 음식이 또 2번이나 갔다 왔다 현호 좀 하고 이래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불 냈는데 제가 현장에 아래도 가봤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문제인데 또 우리 정옥구 병합위원장은 의원님요 이거 의원님이 나서가 지역군이 축산과가 이거 그 치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더라고. 이거는 어디서 부담해야 되는 게 본인이 쳐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쳐야 되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만약 그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라든가 그거 살처분 뭐 처리할 때 처리 비용자도 저희들 있으면은 저 안 그래도 의원님 이야기 듣고 찾아봤는데 이번 건은 이제 자기 농장에 개별 농가에 이제 어떤 전기 합선이라 이라고 화재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이 7년이나 거기 와가 개를 그만히 할 동안에 조사도 한 번 안 나가고 그게 제가 좀 많이 뭐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정옥구는 지가 부관 면장이다가 보니 이 냄새 나는 거를 자꾸 주민들이 이장이 면장님 회의 와가 이거 위에 처리하면 되는겨 자꾸 물으니 면장이 또 난감하잖아요. 면의 예산이라고 한 개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너무 이것도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 좀 되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개가 뭐 한 300마리 죽었으니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부관 주민들은 각자 단체별로 이제 뭐 모금을 해가 그 사람들 우선에 뭐 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건 그런 사업비 안 하고 제가 공동 모금에 그 이제 좀 지원해 주라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 300만 원 나가는 그 정도로 뿐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는 올 때 갈 데가 없잖아. 집도 그렇습니다. 없고 그지? 근데 자기가 그 개를 미김해서 그 이때까지 생업을 종사해 왔다 하는데 당장에 생업에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지? 이 난감한 이런 일도 두 분이 다 또 부관면에 주소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 행정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면하고 해가지고 좀 이거 빨리 그거를 좀 주민들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 그 효리 동네가 또 아주 예뻐요. 깨끗하고 외부에 예쁜 집 져가지고 귀농하신 분 많아요. 학교 교사하신 분들도 퇴직해가 있고 그런데 자꾸 제가 저인데 연락이 오니 제가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요것도 좀 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우리가 한번 센터하고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이거 좀 같이 좀 연구합시다. 제 지역구에 졸리 못 사계십니다. 냄새 난다고. 날씨가 더워지니 개 죽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 사람 시체 냄새 아닙니까, 그지? 제가 거기 올라가 보고 막 혼났어요. 저희들도 요 같이 부분 연구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돈이 1푼도 없으니 위에 뭐 처리하라고. 그 사람들 기다리다가 그 뭐 주민들 난리 나겠던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 홍창산업이라고 이제 우리 소든 돼지든 요 살처분할 때 고서 처리하는데 요 부분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세한 농가고 이래서 저희들도 홍창산업에서 뭐 저금 다 받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각균 의원님.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33년간 우리 저 농업과 우리 특히 축산 발전에 상당히 뭐 또 고생을 하시다 퇴직 2개월 앞두고 이게 또 마지막 의회에 오늘 보고하게 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북의 그 축사 문제 면사무소 맞은편에 그 문제는 지금 뭐 진행이 뭐 의회대가 지금 지난번에 뭐 한번 또 집회도 하고 거기 뭐 처리 뭐 행정 처리를 위해 가지고 그때 한번 뭐 몇 개 부서가 방문하고 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뭐 좀 진행된 게 좀 있습니까? 원래 그 지난주 화요일 날이었나 그때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또 우리 축산과하고 그래 또 저 배우칸시 담당 그 사장 양돈농가 사장하고 그다음에 그 화북면에 자천에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해갖고 한 15명 정도 우리 농업센터 3층에서 저희들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 또 겨울에는 좀 괜찮다가 또 봄이 돼갖고 최근래 돼갖고 냄새가 많이 난다 해갖고 혹시나 또 두수를 더 증가시켰는지 안 그러면은 뭐 악취 방지 시설 이런 걸 잘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저희들 실태 파악했고요. 그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돈협회랑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배우칸신 농가에다가 생균제 미생물 요거를 저희들 그 우선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공급하기로 지금 이제 양돈협회랑 이야기 되기 때문에 이게 돈사 내부하고 그다음에 그 저장조에 생균제하고 미생물만 잘만 뿌려도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고 요거는 이 사람이 미생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점검부터 해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현장 저희들 확인은 그 우리 축산과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행정처분 같은 거 내린 거 없어요? 처분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 뭐 행정처분 뭐 내렸는데? 우리 축산과 지금 가트로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는 환경보호과는 고발 조치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뭐 진행 중이 그거는 상황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 조치는 진행 중에 있고 가트로 처분은 이미 했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매입은 그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그 뭐 그 양돈 농가가 원하는 금액과 그다음 우리 시에서 그 뭐 그 세계 그 뭐 감정 평가 기관을 의뢰하고 하는데 그 평균 감정 평가 금액이랑 어느 정도가 맞으면은 저희들 얼마든지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감정 가액하고는 차이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뭐 그쪽 지역은 지금 뭐 그게 특히 또 우리 화북은 관광 지역이라서 뭐 또 이렇게 악취 문제가 지금 빨리 좀 이렇게 개선 내지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뭐 그분들이 뭐 끝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저 시에서는 뭐 행정 처분 내지는 뭐 관리 감독 철저히 해 나가는 수밖에 없네요, 현재 상황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냄새 안 나도록 일단은 그는
그 농장 자체는 어차피 액비순환 시스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식 농가기 때문에 어쨌든 예. 미생물 활동 이런 것만 잘만 뿌려도 되는데 예. 제가 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은 아마 그렇게 이제까지 좀 그게 부실하지 않겠나 싶하고 지금부터는 그거 뿌리는 양부터 해갖고 저희들 업체를 통해갖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체크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뭐 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환경보호과하고 관련 부서에 뭐 정기적인 검사 이외에는 다른 지금 방법이 좀 뭐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마을 이장들이 저희들은 자주 전화 와요. 자주 전화 와가지고 뭐 지금 우리한테 전화 온다는 뭐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는데 어쨌든 뭐 없애버리면 제일 뭐 좋은 방법인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일은 계십니까? 그 과장님 그 반려동물 놀이터 유치된 그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는 저희들 그 관광진흥과랑 어차피 건물은 놀이터는 이제 밖에 실내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기존에 그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하랑스라 마을 1층 건물을 저희들 그 반려동물 뭐 카페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 협의는 고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개장을 목표로? 개장 목표는 이제 그 내년에 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제 운영 조치가 이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 조치를 이제 마을에서 할런지 안 그러면 운영 조치를 어떻게 할런지 요거는 시설공단에 넘길런지 요거는 아직 그 협의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도 언제쯤?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 목표 설정이 안 됐어요? 당초에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에도 알다시피 그 연세가 드신 분이 많고 이래갖고 고령화로 인해갖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이걸 그거 부분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이야 누가 하든 지놓고 운영이지 짓기 전에 운영부터 얘기하는 거는 물론 그 순수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작년도 1년이 넘었잖아요. 예.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보고가 전혀 없으니까 요거 자체를 좀 봐야 돼. 그리고 내가 관광진흥과 얘기했는데 이석 숙박시설 체험 있잖아요. 이석 숙박시설. 이게 그러면은 숙박시설하고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그 이제 관광진흥과에는 그랬어요. 우리 그 영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했는데 이색 숙박시설을 반려동물을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더 같이 매칭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만 부탁했는데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연락받은 거 없고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 아무래도 우리 반려동물 그 숙박시설이랑 같이 이용하는 거는 놀이터든 뭐 같이 이용하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갖고 당초에는 좀 그것 때문에 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뭐 펜스를 좀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제 봤을 때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게 뭐 펜스를 설치한다 해서 그게 뭐 충돌이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 어쨌든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는데 숙박 시설이 들어와서 숙박하는 그 손님이 그 아랑스러운 마을 산책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말 그대로 특색이 있는 숙박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출입하는 사람이 뭐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일반 사람들은 미리 당신들이 여기 오면은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선택을 해라. 이런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걸 감안하고 와라는 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이제 그런 충돌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도 이런 그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니
우리 숙박 시설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우리 영천에 오는 사람들이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은 이 시너지 효과도 안 크겠느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색 숙박 시설, 이색 숙박 시설만 보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특별히 여기서 먹어야 될 상황이 발생된 사람들이 숙박 시설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여기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색 반려동물을 들고 왔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루 숙박을 한다라면은 그 효과나 기대치가 더 크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두 개 다가 공존해야 되니까 이 부수간에 긴밀한 협조가 사전에 이루어져 주고 운영 방침도 같이 선상에 놔놓고 이게 운영 방침이 결정돼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인들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면은 부수간에서 하는 내용이 업무가 각기 다르고 또 관장하는 법률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대로 하는데 이게 상충되고 서로 이제 이게 대립이라기보다는 반대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런 걸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숙박업소를 안 지을 수도 없을 거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물론 둘 중에 하나가 안 없어진다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다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면 이게 사전에 이 논의를 완공되기 전에 운영 방침까지 미리 같은 선상에 놓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꼭 이렇게 사전에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지도과가 있나? 없는데 있나?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 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지도과 제1회 추경 경제 예산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과 예산안은 288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먼저 288쪽 하단 농촌 지도자 도대의 참가 지원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9쪽 반려식물 활용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200만 원을 12 20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은 국비 1억 2천만 원을 지특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 기농 기촌 유치 지원 사업에 인간 경상 보조 사업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지원 12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12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지도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6월에 이렇게 퇴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하는 데 중추진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았을 거예요. 예, 우리 농촌 지도과 소관 예산에도 실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하십시오. 먼저 김상호 위원장부터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농촌 조직과에 대해서 애정은 관심과 경의에 대해서 진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농촌 조직과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농촌 지도과 소속.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거기다 아까 우리 정세명 회장한테 잠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래 저거 그
장목반에 농기계 지원 한도 2억이잖아, 그죠? 장목반. 예, 맞습니다. 그 지원하는 거 그런 거 아까 정 회장님 뭐 이제 국비 내년에 이제 국비 신청을 하셨다 하는데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저게 뭐 기계는 꼭 필요한 시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뭐 우리 5개 임대 사업장이 있지만은 그 농기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순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시간 걸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신령에 보니까 그 자격 장목반은 뭐 농기계 임대가 되는 것더라고. 됐는데 지금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정통이라 정통에 그래 금호농협에서는 그래도 좀 이래 거리지만은 또 정통에 이제 장목반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원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 2억 정도만 해놓으면은 그 뭐 한 중소형 농기계는 또 어느 정도 해가 자기들끼리 또 쓸 수 있는 거 되니까 그런 거를 우리 꼭 그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뭐 국비 오면 좋고 국비 없으면 우리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2025년도 예산에 저희들 국비 2억씩 해가 2개소 사업 신청해가지고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혜씨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농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30년 세월을 감회가 참 그제 새로울 것 같고 제가 부탁한 거 내년에 예산 가시는데 왜 하나? 이현주 우리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한 거 남부동 농기계 안 그래도 그거는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본 예산 가지고 저희들 구입 요청해가지고 지금 조달 요청하고 안 조달 요청 안 되는 거는 우리 입찰 해가지고 원래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그 전화 적어주신 분인데 그 전화 좀 나중에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제 의원이 부탁해가 우리가 예산이 없는 걸 만들어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분은 대단해요.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이죠? 고맙신데. 예, 원래 해결해서 전화 꼭 축하드립니다. 예, 해결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는 계십니까? 그 농기계 그 중소형 농기계 보급은 그 친환경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친환경 농가에서 합니다. 그런 그 일반 농민들 보급하는 거 이제 농기 임대 사업소에 이제 관련된 거는 농촌지도가서. 농촌지도가서. 지난번에 뭐 말씀드려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 사업소에 부품 이게 공급 사실 기계가 이제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다수 농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나 조작 방법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계속 살 수도 없을 거고 부득불하게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수리할 때 이제 이 부품 공급이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면밀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계 서 있는데 그 다음 사람 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세워놓고 안 준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뭐 이제 수리가 안 돼서 못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특별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의님 안 계시는 농촌 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반으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291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먼저 292쪽 하단입니다. 포도 LOT 기반 무인 관수 및 방제 시스템 시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포도 재배 시범 사업으로 1,8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쪽 상단입니다. 식물체 무기양분 분석기 수리 사업은 식물체 무기성분
분석을 통한 직정 수비 및 생리장애 적지 해소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식물체 무기 양분 분석기 메인보드 수리를 위해 6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으로 2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와인학교 실습장 배기장치 설치는 와인학교 교육생들의 유해 화학물질 분진 등 유해 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7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은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을 적용하여 영천 와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2개소에 3,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 지원과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소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그 병해충 방제 사업이 센터에서는 기술지원과 뭡니까? 예, 병해충 방지하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예. 지금 미국 흰불나방하고 미국 선녀벌레. 예. 거기 미국 선녀벌레가 이래 과수에 붙어가 그 과즙 빨아먹는 그게 선녀벌레입니까? 예, 미국 선녀벌레. 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확산돼 있어요? 지금 확산된 거는 영천 전역에 나타나 있고, 지금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전번에 우리 미국 선녀벌레하고 포도에서 사실 나가 여러 해충이기 때문에 나가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많이 이제 미국 선녀벌레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농가에 크게 피해는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병 이제 분비물이 나오면은 약간 복숭아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은 약간 똥을 분비물 제출하면은 약간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직접적으로 나무에 큰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가에서 많이 많이 보이니까,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니까 동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 살충제를 치면 다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놈들이 밭에 있으면 괜찮은데 또 벌레다 보니까 약을 치면 또 인근 산에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한 번씩 저희들 공동 방제하면서 인근 산림지역에 이제 과원 옆에 있는 산림지역에 보는 데는 저희들이 공동 방제를 좀 해주기도 하고, 또 농가의 그 심한 지역의 대창이나 그런 심한 지역에는 저희들 방제비를 확보해서 그 심한 지역에 일반 공동 방제용으로, 일반 농가에 뭐 약기를 일일이 다 못 주니까 공동 방제용으로 그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조사를 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창은 대창 조곡하고 예. 그 주변에 여기 선녀벌레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 그때는 제법 복숭아 거를 이게 붙어갖고 그걸 꺼멓게 만드는 것 같던데. 예, 똥 분비물 나오면은 그 이제 파리 똥 사듯이 거기 이제 그름을 만듭니다. 분비물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 그래 이거를 실제 사전에 좀 예찰해서 행정에서 그래도 좀 발빠르게 좀 해주는 게, 주민들 신고 들어온다 하면 아마 그때는 아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거거든. 그 때문에 행정에서 어차피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예. 자, 개별적으로는 뭐 개별 가수 농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이런 외래종 이거는 많이 확산되기 전에 좀 지금 아마 이제 꽃지고 아마 곧 열매 맺지 싶은데 고래 하기 전에 방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93쪽에 여기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에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에 예. 돈이 3,600만 있잖아요. 예. 여기 보니 와이너리 2군데를 대상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 그지? 예. 원래는 우리가 포도 이런 거는 자체 있잖아요. 지대 당도가 있잖아요. 예.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무가당 크면은 그 당도 있는 걸 없앤다 말인지. 아닙니다. 예. 무가당은 보통 이제 와인의 어떤 당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일반 와인을 만드는 농가에서 예. 설탕 가당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 당을 조금 가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 우리 무가당은 뭐냐 하면 예.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서 예. 바로 와인을 담는 게 아니고 예. 열풍 건조, 뜨신 바람을 해서 건조를 시키보다든지 예. 원래 조금 수분을 빼버리면 당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수분을 빼는 방법으로 열풍 건조하는 방법, 뜨신 바람을 해서 말르는 방법, 고추 말듯이 말려서 예. 와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결 착격. 그러면 무가당으로 가는가요? 예. 그다음 그러면 한 20% 이상 올라가면 예. 그 다음에 또 급하게 급냉을 시켜서 동결해서 즙을 뽑으면은 예. 거기 당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겠네. 설탕을 안 가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가당 그 제조 그럼 기술. 기계를 이제 지원해 준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와인 장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들 지원해 주는. 그래 2개 업체 그지? 아닙니다. 이제 두 개소, 2개소, 그래 농가 2개소 2개소 해준다고 예, 맞습니다. 생각하나요? 예, 농가 2개소. 그럼 농가 2개소 계속 사업으로 여기 포도 와이너리 하고 이거 2군데 해준다 그 말을 예, 이해하면 두 됩니까? 군데 2003년도, 2004년 해줬고 예. 원래 이제 원래 2군데 새로 선정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선정은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직.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와이너리 업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와이너리 몇 개 업체예요? 몇 개 있죠? 지금 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한 13개소 됩니다. 13개소. 예. 현재.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저희들 정보를 오기가 고루고루 좀 혜택이 가도록 예. 자꾸 하는 데만 해주지 마라. 예.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무가당 이 보니까 자부담이 20% 대가 있네요. 자부담이.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천만 원인가 지원해 줘가지고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2개 업체를 선정을 내가 자부담을 좀 20%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와인 그 농가에서는 조금 그래도 하긴 할락했겠네. 그리고 이런 것도 20% 같으면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가 됐는 거 아닙니까?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범 사업 맞습니다. 고기 시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시범 사업은 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시범 사업은 그냥 자부담이 없이 지금 그래 싶은데 이 사업을 그걸 이제 또 자부담을 이래 농가 부담을 20% 했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까? 네, 거기 설명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범 사업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방비 50% 그 국비 50%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또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실패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무가당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도 지원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또 뭐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다 보니까 농가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 사전에 하면 이게 또 해달라고 부탁도 있고 이래서 또 저희들 농가 수요에 맞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우희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한개소를 더 늘려서 그 시비 확보를 예산계 따로 저희들이 막 부탁을 했습니다. 해서 한 3개소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도저히 3개소는 안 된다. 그래서 막 2개소라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저희들 1개소를 더 해가 그럼 자부담을 좀 시키자. 그렇게 저희들 1개소를 더 추가를 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그 누구는 자부담하고 누구는 자부담 안 하고 이러다 보면 또 그게 뭐 말이 되고 계속 그러는데 이 무가당 와인이 아기는 이거는 뭐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이스
아이스 와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반대 개념이에요? 아이스 와인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무가당은 이제 아이스 와인 기술이 그 아이스 와인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스는 말 그대로 얼려서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건조해서 한다는 거예요? 건조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결해 가서 착즙하는 방법, 급냉해서 영하 7도에서 5도 정도 떨어뜨려서 얼가가지고 착즙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건조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당, 그죠? 가당과 과당의 차이가 뭐예요? 과당은 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당은 가한다 첨가할 때 가짜가 무가당, 첨가를 안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가당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뭐 자일리톨하고 또 몇 가지 있죠. 네. 그것도 당 아니에요? 그 당연히 이제 요 무가당 지금 요거 저희들 하는 요 사업은 전혀고 포도 자체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 이제 왜 이런 거 묻는 가 있겠냐? 우리가 이제 그 설탕을 쓰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그 뭐 자일리톨하고 일부 다른 그 가당 있잖아요. 네. 그걸 썼기 때문에 설탕만 안 쓸 뿐이지 가당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설탕하는 게 대표적인 게 설탕이지. 뭐 네. 그 당이 들어가는 건 다 가당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당이 첨가되는데, 그죠? 네. 첨가 안 됐다라고 그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물론 뭐 상표법에 또 그 상표 표시법에 어때 뭐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설탕을 전혀 안 쓰고 이 소스 이 포도로만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자일리톨하고 내가 하나 또 잊어버렸는데 이 대표적으로 그런 가당을 써서 그 첨가해서 그 당 성분을 첨가해서 이렇게 제조를 하면서 설탕을만 안 썼다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그 건조 시스템이든지 냉동 시스템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혀 그 과당 이외에 과일 자체 당분 이외의 거는 첨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 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예.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연면한 회의 진행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해요. 상수도 사업소 등 세계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한 후 개수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